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해123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고 2월 초반에 성대결절 판정을 받아가지고 당분간 말을 조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찍긴 찍었었어요. 사실 연애 상담을 찍긴 찍었었는데 이제 목소리에 힘 안 주고 원래 목소리에 힘을 약간 풀고 영상을 찍었단 말이죠. 느끼해서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. 너무 느끼한 거예요. 제가 원래도 약간 저음인데 목소리를 풀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막 속삭이듯이 말하는 게 제가 도저히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냥 편집하다가 날렸어요. 접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생제 복용도 끝났고 처방해주신 약 복용도 끝났고 목 상태가 많이 괜찮아져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애 상담해드리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. 저번 영상에서 진짜 말 잘했는데 재밌게 너무 아쉬워요. 오늘도 잘해보죠 뭐. 이제 바로 본론으로 가볼게요. 여친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모르는 유튜버한테 질문을 남기기보다는 여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아셨죠? 저를 제일 아껴주고 애정을 주는데 외형, 키나 얼굴이 완전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마음이 더더욱 안 커져요. 사실 시간방진 소리죠. 누군가가 날 좋아해 준다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. 근데 충분히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. 지금의 애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미래의 내가, 얘랑 헤어지고 난 미래의 내가 더 외모가 뛰어나면서 나한테 애정을 주는 애인을 만날까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인생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, 사실.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개인적으로 말하면 희망 고문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제 썰을 또 이제 살짝 풀어야겠네요. 외형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랑 오래 사귀었었어요. 그 친구가 정말 안정형의 화도 잘 안 내고 약간 사회 부적응자 느낌은 있었지만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착하고 좀 바보같이 사랑을 퍼주던 친구가 있었어요. 성적인 매력이 없더라고요. 성적인 매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. 이게 스킨십이 꼭 외모에서만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. 그거는 확실한데 그냥 마음이 안 생겨요. 그냥 외모가 막 더 멋있어지지 않은 이상 그냥 이게 안 생겨요. 그냥 없어요. 없어요. 그냥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. 나중에 되면은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헤어짐을 추천드리고 외모만 보고 애인을 고르라는 건 아니야, 내 말은. 근데 외모가 내 기준에는 넘어야 돼. 외모가 내 기준은 넘어야 좀 마음이 가거든요. 스킨십도 그렇고.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. 사실 고민하는 순간 게임 끝이야. 계속 마음에 걸릴 거거든요. 마음에 드는 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으려고 연애하는 거지 배려받기 위해서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. 바람씨도 물란한 사생활, 게이 마사지사인 걸 알고 헤어진 남친, 새 여친이 알고 보니 456. 그분께 폭로하니 이별하고 쫑났어요. 저는 이 문장을 처음에 읽고 씨발 뭐 이딴 문장이 다 있지? 어떻게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일단 저는 456한테 알려주신 거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. 너무 멋진 행동이셨고 용감한 행동이고 공익을 위해서 성함을 댓글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실지 다른 456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.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. 일단 게이 마사지사인 거는 어떻게 아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. DM을 주셔서 조금만 더 썰을 풀어주시면 어떠실지. 이거는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고 도파민 썰이긴 하네요. 재밌긴 하네요. 게이 마사지사 쉽지 않다. 한 달 동안 데이트하고 썸 탄 사람이 그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자 하고 전 여친한테 돌아갔어요.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너무 힘드네요. 힘드실 거예요.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. 희망이 컸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렛다운 됐을 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지금 그 상대방 분이 여친과 질문자 분을 두고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. 고민을 하면서 줄타기를 했다. 나를 두고 간을 봤다. 간을 쟀다. 나쁘다. 걔는 나쁜 사람이다. 라고 그 친구를 계속 몰아가세요. 계속 욕하시고
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쌍욕을 하세요. 그래야 조금 나아지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괜찮아질 텐데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언니 저는 20살 때 24살 남자 만났었는데 알고 보니 33살이었어요. 씨발. 와. 이거는 근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 정도는? 33살이 24살이라고 속였다고? 근데 얼굴에서 33이 티가 났을 텐데? 좋아하는 남성에게 분노 어그로밖에 끌지 못합니다. 중학생 때는 맘마가 먹고 싶은 고양이만 줄곧 보내다가 쫑났어요. 일단은 본인이 너무 진지한 거를 못 견뎌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. 나는 진지할 때는 진지해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. 마음을 표현할 때는 진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장난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그렇다? 장난식으로 계속 하는 건요,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거든요. 마치 만우절날 고백하듯이 나 너 좋아해. 뻥이야, 만우절이었지롱, 혼자 착각했대요, 이런 것처럼 장난으로 하면 난 장난이었어 라고 빠져나갈 안전한 구멍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. 본인이 가끔은 인생에 큰 도전도 필요해요.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때도 와요. 내가 실패하는 경험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. 한번 본인을 돌아보세요. 잘생긴 남자 앞에서 긴장을 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. 연상 꼬시는 법 알려주세요. 연상 꼬시는 법은요, 근데 이거는 그 연상이 상대방을 볼 때, 연애 상대를 볼 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. 연상 꼬시는 법 알려주세요. 무조건 애교를 부려보세요. 나 귀엽지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성숙한 사람이 좋다라고 거절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. 그죠? 상대방의 취향부터 파악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상대가 절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요. 지인이 있을 때 막 대하거나 무시하는 느낌. 말해야겠죠? 고쳐질 것 같으면 말하세요.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단호하게 자리를 뜨세요. 계속 이 관계가 계속되면 될수록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. 내 기분이 너무 상할 것 같아. 그렇기 때문에 고쳐질 것 같다 하면 한번 말해보세요. 근데 지인이 있을 때 막대하거나 무시하는 느낌은 그 사람, 그 상대방 마음속에서 뭔가 허세를 좀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남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조금 권위적인 사람인 것 같고,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고쳐질 수 있을까요?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말해보면은 한번 본인이 생각은 해보겠죠? 안 해도 후회, 해도 후회라면은 하고 후회하는 게 낫긴 해요. 말을 해보세요. 언니 웨스턴 가이랑 사귀어 본 적 있나요? 걔 느려서 걔 화나요. 걔 답답해서 걸프렌드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빠르대요. 일단은 한 문장에 걔라는 단어를 3개를 쓰시는 것 자체가 성격이 너무 급하세요. 본인을 조금 돌아봐봐. 웨스턴 가이 만나본 적은 없어요. 웨스턴 가이가 저를 좋아한 적은 있지만 웨스턴 가이 만나본 적은 없는데, 제가 이제 옛날에 틱톡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었거든요. If he wanted to, he could. 맞나요? He would? would인 것 같네요. 서양도 똑같아요. 남자들 다 똑같죠 뭐. 원하면 해요. 제가 보니까 그 이제 대대손손 물려오던, 우리 60년대부터 물려오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면 시간, 돈, 하나는 뭐였죠? 시간과 돈, 그리고 노력을 한다. 이렇게 3개였는데 요거는 정말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. 정말로 좋아했으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겠죠. 너무 빠르대요. 만약에 근데 너무 빠르대요 라고 해서 기다렸어. 근데 애인이 안 됐어. 너무 열받지 않아요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저라면 너무 빠르대요 하는 순간에 오케이 빠이 할 것 같긴 해요.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어떤 남성분이랑 이제 만나면 되게 편하고 재밌게 이제 데이트도 하고, 데이트를 5번 정도 했는데 영 고백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친구 사이인 거지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무슨 의미냐 라고 하길래 그냥 이제는 연인 사이가 될 법도 한데 영 말이 없다, 혹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 라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빠른 것 같대요. 그래서 알겠어, 나는 이렇게 연애할 생각이 없는 사람과 시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 그 관계를 쪽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던 것 같아요. 언니 저는 27살이고 36이랑 썸 탔는데 썸북 났어요.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. 그 사람은 제가 동생으로 보인대요. 질문자분한테 잘 된 것 같아요. 질문자분이 거절당했다면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본 게 맞아서. 왜냐면 36살이 9살 연하의 여성을 거절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 사람이 욕심이 나기 마련이다. 저도 한 번쯤은 꿈을 꿔요. 내 나이 40에 26살 연하를 만나서
아무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동생으로 보인다? 그러면 내 눈이 정확했구나. 내가 멋있는 사람을 좋아했구나. 라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죠?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요즘 인스타 릴스에 막 8살 차이, 9살 차이 커플 릴스 같은 거 좀 뜨는 거 봤거든요. 근데 괜찮더라고요. 관리 잘 된 남자라면 뭐 나쁘지 않던데요? 남성분이 또 잘해주시기도 하고 동생으로 보인대요?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차인 것 같기도 하다.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차일 때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. 가 나아요? 아니면은 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어. 너를 동생으로 보고 있어.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. 난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. 혹은 뭐 같은 회사, 같은 학교라 부담스럽다. 이런 변명을 듣고 차이는 게 나아요? 뭐가 나아요?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냥 너가 싫어가 낫거든요. 왜냐면 저는 실제로 나는 연애할 여유가 없어 라는 얘기를 듣고 3개월 뒤에 연애하시는 걸 보고 온갖 저주란 저주는 다 걸었어요. 진짜예요. 저주란 저주는 다 걸었어요. 그게 되게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.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나은지, 그 당시에 그냥 상처를 받고 깔끔하게 끝낼지, 혹은 상처를 받지 않고 나중에 폭풍으로 올지 좀 어려운 것 같아. 잘해주는 썸남 생겼는데 그동안 썸 타다 잠수, 첫 섹스하고 헤어짐 통보 등 쓰레기들을 존나 겪어서 자꾸 불안함이 생겨요. 너무 이해가 가요. 너무 이해가 가고 끝까지 의심하세요. 왜냐면 첫 섹스하고 헤어짐 통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. 사귀든 사귀지 않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귀고 나서 3개월까지는 의심에 기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아직도 제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있어요. 이 새끼 나한테 진심일까?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답니다. 의심의 끝을 항상 놓지 마세요. 항상 검증하고 항상 얘를 떠봐야 돼. 얘를 테스트해봐야 돼요. 물론 장난 반 진심 반도 있지만 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이거는 남자여서가 아니고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. 전 연애가 너무 힘들었어서 바로 그냥 다음 사람을 만나보거나 혹은 심심한데 연애나 해볼까 해서 만나보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항상 의심해 봐야 되는 거. 그래서 길게 보고 가셔야 돼요. 너무 믿지 마세요. 지금 마음이 저는 불안함이 괜찮다고 보거든요. 오히려 좀 건강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단어를 살짝 바꿔서 불안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검증한다. 나는 내 안전한 길을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지성이 있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불안함을 조금 떨쳐내고 계속 의심을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음 너무 쉽게 주지 마세요. 밀당해야지. 그죠? 밀당 어느 정도 필요하죠? 그래서 그런 태도가 그 썸남을 더 잘해주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. 그죠? 계속 의심을 하시고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이 있어요. 언니 전 완전 똥차 컬렉터였다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. 이보다 더 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요. 근데 제가 애정에 대한 면역이 너무 없는 편이라 너무 행복한 동시에 불안해요. 남자친구는 이런 제 생각을 알고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언젠가 이런 제 모습에 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런 생각 안 하고 지금을 즐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잘 안 돼요. 이거는 정말 불안함이에요. 이거는 너무 저도 이해가 가고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연애가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많이 불안하기도 해요. 왜냐면 나한테 질릴까봐, 나의 매너라력을 못 견뎌 할까봐 계속 불안하긴 해요. 그런 모습에서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이 일단 저는 너무 이해가 되고요.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에요. 그분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. 내가 질리게 행동하지 않으면 얘가 날 더 사랑해주겠지?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. 본인이 본인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연스러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세요.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. 질문자분과 연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내 마음인 것 같아요. 이 질문에서. 저는 그래서 질문자분의 마음만 볼 때는 이 불안함이 저는 6개월
세월 1년 만난다고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1년 만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나아지겠죠? 근데 결혼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마음이 유지될 것 같거든요. 도장 쾅 찍을 때까지는 저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결혼을 빨리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오래 보는데 저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이 사람과의 큰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당장의 일주일을 내가 행복하게 연애를 해봐야겠다. 당장의 한 달을 행복하게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당장의 것에 조금 임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부터 책임지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솔직하게 말하고 불안함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그분에 대한 애정도 한번 뭐 어디까지 얘기했었죠?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남자친구분한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세요. 솔직하게 말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대신에 담백하게 말하면서 그 담백함 위에 상대방을 위하는 애정 표현도 하나 더 얹어서 해주세요. 그만큼 애정 표현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오빠의 마음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그분도 사실 그분도 죄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분의 마음도 진실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. 더 이상 사귀면 괴롭고 힘들게 보이는데 사랑해서 못 헤어지겠어요. 이런 생각을 여름부터 했는데 후회할까봐 미치겠어요겠죠? 아무래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나의 사랑을 너무 영화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약간 머쓱해져요. 이게 나중에 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. 이게 다 잊혀지는구나.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오버했지? 내가 왜 그렇게 울었지?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오긴 오거든요. 질문자분이 이 얘기를 듣고 다행이다라고 느꼈으면 저는 좋겠어요. 왜냐면 그럴 때는 오긴 오니까.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나한테는 영화 같고 나한테는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거야.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. 마음은 이해하거든요. 너무 진지하게 영화화 하지 마세요. 너무 진지하게 내 사랑은 고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너무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. 더 이상 사귀면 괴롭고 힘들게 보여요? 괴롭고 힘들 때까지 하세요. 괜찮아요. 못 헤어지겠으면 헤어지지 마세요.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.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. 서로 막 쌍욕을 하고 막 돈 훔쳐가고 그래도 눈에서 꿀 떨어져요.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. 괴롭고 힘들게 보인다면 괴롭고 힘들지 않게 님이 노력하시면 되잖아요. 지금 괴로운 거를 그 사람을 위해 맞춰주는 괴로움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디테일한 텍스트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못소리지만 괜찮아를 보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나의 첫 연애를 너무 다들 영화화하고 있어요. 너무 다들 아름답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. 감정을 잠깐 내려두고 조금 제3자의 입장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. 이거는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. 아무튼 상대가 원나잇 해봤냐고 물어봤을 때 만나서 섹스는 안 하고 맞기만 했으면 only 스팽 SM플이었음.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?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? 근데 옷 벗고 안기고 그 정도는 했음. 그치만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이 맞기만 했어요. 이런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 나는 잘 모르겠어. 근데 이 섹스라는 게 꼭 삽입 섹스만 섹스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원나잇 해봤냐고 물었다면 대답은 예스인 것 같아요. 예스 해봤다 인 것 같아요. 근데 원나잇 해봤냐는 질문 자체가 구려요. 원나잇 해봤냐를 왜 물어봐요? 막 썸 탈 때 물어보고 그런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. 해봤으면 마음이 확 식고 그래요? 과거의 관계들은 어차피 과거 일이니까 미래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더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뭐 그런 질문을 해 하고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흘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첫사랑에서 7년 전에 헤어진 전 애인한테 연락할 건데 뭐라고 해야 스무스하게 대화 시작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. 뭐라고 해야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까? 사실 제 성격이라면은 말보루자를 보내긴 할 것 같아요. 그 아시죠? 전설의 재결합 커플 키세아가 만들어준 그런 걸 보내긴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재치있게 푸사 이쁘다. 너무 영포티 같았나? 너무 계저 같았나? 근데 저라면요 그냥 그런 거 있죠.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. 피곤해서 누웠는데 네 생각이 나노 사랑해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. 이것도 짤이에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노 사랑해. 그냥 담백하지만 어쨌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에는 좀 과했고 갑자기 네 생각이 나네. 그냥 그렇게 조금 두근두근 거리게 잘 지내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.
저는 뭔가 둘만의 암호 같은 거 없었어요? 저는 그런 거 보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연애, 결혼 다 하고 이제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.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. 다들 마음대로 사세요. 명언이세요. 명언이에요. 이게 맞아요. 왜냐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정말로. 어른들의 우리 선배의 이 말을 꼭 새겨 듣고 마음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너무 안 찍어져서 지금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더 안 찍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편집해보고 너무 짧으면 다음 연애 상담은 더 길게 해드릴게요. 아직 질문들이 많이 남았거든요.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편집해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 있으면 혹은 또 재밌는 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봐주셔서 감사해요.